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324페이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요. 자, 우리 이거 교재 보시면, 자,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거는 투자를 이제 우리 할 건지 말 건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 남는 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 투자안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거를 갖다 공부하는 게 분석 기법인데, 그리고 교재 보시면, 네. 거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이 투자 분석 기법 첫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이 투자 분석 기법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은 미래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미래에 들어오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현재 가치 구하는 거를 할인한다 그랬죠? 그걸 할인 기법이라고도 그럽니다. 할인 기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비할인 기법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지금 1,000원을 투자해서 3년 뒤에 1,200원이 3년 뒤에 $1,200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1,200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오고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1,000원이라는 지출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투자 금액이 1,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200원의 순수한 이익이 남았다. 이게 시간 가치 고려 안 한 거예요.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는, 고려하는 방법은 이 1,200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 가치를 구해라 얘기죠. 그럼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있어야 되겠죠. 네, 할인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1,200 나누기 1.1의 3승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현재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는 1,200 나누기 1.1의 3승 이렇게 하면 1,200원의 현재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1,000원을 빼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그대로 그 자체를 쓰지 말고 현재 가치로 구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라. 이거를 할인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할인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요거를 종류를 알아야 돼, 종류를. 첫 번째가 순형가법,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 네 번째가 평가회수기간법, 일단 우리 할인기법을 외울 때는요, 이 세 개는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되고,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할인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할인기법이에요.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거 외에도 뭐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는데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할인기법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어림셈법,
두 번째, 비율 분석법. 평가회수기간법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그냥 회수기간법. 네. 이걸 줄여서 단순회수기간법이라고도 그래요. 네 번째, 평균회계이익률법. 이 평균이란 말을 생략하고 회계이익률법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할인기법과 비할인기법은 이 자체를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분석기법 중에서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라고 있어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을 다른 말로요, 할인, 현금, 흐름분석법이라고도 그래. 현금 수지라는 말이나 현금 흐름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현금 수지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진짜? 네. 기억납니까?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뭐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금 수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현금 수지.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 현금 수지가 뭐냐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현금 수지라 그래요. 그럼 현금 수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금 흐름, 현금 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운영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도 있고,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영업 수지 또는 운영 수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지분 복귀에,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투자가 이제 우리가 구입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운영, 처분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 사람 부동산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동산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운영 단계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영업수지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영업수지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세후 현금은, 맞아요. 네,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한 번만 발생합니까? 여러 해 동안 발생합니까? 여러 해 발생하죠. 세후 현금 수지는 여러 해 발생하죠.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는 또 뭐가 발생합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이 발생하죠.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이런 돈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라는 건 결국 내가 보유기간, 운영기간 동안에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 중에서 비용, 은행 이자, 그리고 세금까지 내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세후 현금 수지였죠. 세후 현금 수지가 최종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낼 거 다 내고. 그죠? 세후 지분 복귀액도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 내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고 은행에 빌린 돈 다 갚고 양도소득세 다 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돈 아닙니까?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은 최종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을 우리가 현금 유입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다 낼 거 다 내고 들어오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귀액을 합친 걸 그렇죠. 현금 유입액, 더 줄이면 유입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현금 유입액. 그럼 이 현금 유입액은 지금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래에 들어와요. 미래.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할 거 아닙니까? 투자 판단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투자 판단은 현재 시점에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때 우리가 투자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현금 유입액은 미래에 들어오는데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분석은 현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요.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할인한다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할인. 그럼 현금 유입액을 현재 가치로 구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현금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세후연금 수지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오고 세후지분복귀도 있으니까 이걸 현가합 이렇게 불러요. 그럼 현금 유입액의 현가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합이라는 거는 투자를 하게 되면 미래에 들어올 세후현금 수지와 세후지분복귀액을 현재 가치로 구해가지고 그걸 다 합친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현금 유입액의 현가합. 더 줄이고 싶으면 그냥 유입액의 현가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의미를 알면 되거든요. 앞으로 들어올 순수한 현금 유입을 내가 현재 가치로 구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 단계에서는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투자 단계에서 나가는 돈을 현금 유출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데 투자는 당연히 현재 시점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는 당연히 이제 현가겠죠. 자,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거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 여부 판단은 간단해요.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비교해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투자하는 거고 들어오는 돈은 100원인데 투자 금액은 200원이다. 그럼 투자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비교해보면 되겠죠? 맞아요?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란 뭐냐?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란 이 이름 자체에 나와 있어.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는 게 뭐예요? 현재 가치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라 이 얘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 뭡니까? 그러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현가라는 거예요. 현가라는 말이 없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란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그렇죠.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꼭 잊어먹지 마세요. 그럼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순현가법이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네. 내부 수익률법이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네. 내부 수익성 지수법이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시험에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탁 보고 맞는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의미는 알았고 특징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요 3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할인연금수지분석법 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방법이 뭐 있다고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그게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네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다른 것보다는 할인이라는 글자 하시고 줄치고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죠. 시간 가치 고려한 거 맞나요?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줄칩니다. 여러 해 매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자, 이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은 한 해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러 해를 다 고려하는 겁니까? 투자기간 전체를 다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한 해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 해 기간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네. 자, 거기 보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줄 딱 치고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운영뿐만 아니라 처분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처분도 고려한다. 처분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4번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밑에 5번 해가 적으세요. 세후 기준이에요. 세후 기준. 전부 세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세후. 그리고요, 이런 얘기는 우리 중개사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6획 하나 적습니다. 우리가 이 순형가법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정분 모형이라 그래요. 정분 모형이란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얻는 돈이 어느 정도 커졌느냐 이걸 비교하는 방법이거든. 결국 이게 이처럼 증가한 자체를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걸 우리가 정분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대표적인 순형가법이에요. 정분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래 뭐 전에 들어본 기억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거기 나온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세후 기준까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형가법입니다. 자,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가 뭔지 아셔야 돼요. 순형가. 자, 제가 조금 전에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유입액의 형가와 유출액의 형가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비교한다는 거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이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어떤 숫자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게 큰지를 알아보려면 일단 빼보면 알 수 있어요. 빼가지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에 게 크다는 뜻이고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커. 그럼 A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0보다 작으면 B가 5 빼기 3 하면 2잖아. 0보다 크지? 그러면 5가 3보다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3 빼기 5 하면 0보다 작죠? 그러면 뒤에 게 더 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순형가는 유입액의 형가와 유출액의 형가를 비교하는 게 할인연금법인데 순형가는 뭐냐면 유입액의 형가에서 제가 앞으로 현금 유입 형가를 줄여서 그냥 유입액의 형가라 그러겠습니다. 유입액의 형가에서 유출액의 형가를 어떻게 한 거다? 네, 그렇죠. 뺀 거예요. 뺀 거. 뺐다. 순형가 뜻부터 하셔야 됩니다. 순형가란 유입액의 형가에서 유출액의 형가를 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형가. 이렇게 부릅니다. 순형가.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은 전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제가 그때 할인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할인율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할인기법은 할인율이 꼭 있어야 돼. 할인기법에서는 할인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순형가법도 당연히 할인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할인율로 뭘 쓰느냐? 네, 요구 수익률 씁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형가도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맞죠? 다 다를 수 있어요. 순형가도 다를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형가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투자자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형가 0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순형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인데도
A라는 사람이 순형가법을 썼을 때는 투자하겠다 나올 수도 있지만 B라는 투자자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긴다? 투자자마다 뭐가 다르니까?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는 가치 자체가 크게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요구 수익률이 크면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크게 나올까? 작게 나올까? 작게 나옵니다. 할인율이 커지면요, 유입되는 현가는 다 작게 나와요. 분모가 커져 버리니까 큰 걸 나누니까 들어오는 건 작아질 거 아니에요. 할인율이 커지면 유입액의 현가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가치는 작게 나와요. 잊어먹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잘 틀려요. 할인율이 커진다,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이 말은 투자 가치는 작게 나와요, 순형가도 작게 나와요. 순형가도 작게 나와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순형가 작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유입액 현가가 커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크다는 얘기는 결국 순형가가 0보다 커야만 투자하겠죠? 순형가 0보다 크다는 건 이게 더 크다는 얘기거든. 같아도 돼요. 이때 투자합니다. 투자 선택. 그럼 반대로 순형가가 0보다 작아. 그럼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투자 기간.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럼 순형가법을 쓰려면 할인율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인율이 있어야 할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니까 이 요구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 안 정해놔도 되겠습니까? 미리 정해놔야 현재 가치 할인율을 쓸 거 아니에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확정해야 돼. 이 네 가지는 기본이에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26페이지입니다. 순형가법. 자, 순형가법의 의의 제가 읽어볼게요.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여기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계가 뭐예요? 세후현금수지의 현재가치하고 세후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를 합친 거를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다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초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가치가 뭐예요? 유출현가. 나간 돈. 자, 그런데 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어려우실까봐 공식 한번 볼게요. 공식.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다. 이걸 다시 적으니까 매기간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합하고. 왜 매기간입니까?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오니까. 그죠? 매기간이고 그게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합하고. 세후 지분 복귀가 왜 기간 말입니까? 한 번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죠? 기간 말 세후 지분 복귀 현가에서 요게 다 합친 게 뭐예요? 이게 현금 유입액의 현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유출 현가를 빼야 되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총 투자액 되어 있어요. 지분 투자액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걸 줄을 하나 치고요. 혹시나 한번 별표 하나 해보세요. 시험에서는 이걸 총 투자액을 뺀다 이렇게는 안 낼 것 같은데 총 투자액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총 투자액 그러면 안 돼. 왜 지분 투자액일까? 지금 세후현금 수지하고 세후지분 복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 다 갚았거든요. 빌린 돈 다 갚아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 중에서 총 투자액이라는 거는 지분 투자액하고 내 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 타인 자본하고 합친 게 총 투자액 아닙니까? 근데 세후현금 수지와 세후지분 복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 다 갚았거든요. 보유기간 동안에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갚아 나갔고 처분할 때는 미상환 저당 잔금으로 다 갚아버렸거든요. 그럼 남의 돈 다 갚았죠? 근데 뺄 때 또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출액의 현가는 총 투자액이 아니고 뭐가 된다? 그렇죠. 총 투자액은 틀려요. 이걸 총 투자액으로 내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잘 못 찾습니다. 잘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순현가법에 의해 보면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와 이게 유입액의 현가잖아요. 최초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총 투자액의 현재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의 현재가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출된 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 한마디로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잘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순현가법의 특징 나오네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므로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나머지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줄 쳐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B번에 보세요. 맨 뒤에 보니까 부의 정분을 의미한다 이런 말 보이십니까? 정분이라는 글자 나오죠? 순현가법자 정분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정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을 해볼게요. 우리 시험은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찬찬히 차근차근 중요한 거 하나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내용 있나요? 없죠? 어려운 내용 없어요. 저 어려운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인데 이 내부 수익률법 먼저 내부 수익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그렇죠.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이 뜻을 참 잘 물어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내부 수익률이 뭔지를 계산 수식으로 설명하고 이러면 더 어렵고요. 기억도 안 나요. 자, 내부 수익률,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는 시험이 워낙 잘 나오니까 외워버리세요. 자, 그럼 보세요.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같대.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가 같대. 그럼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가 같으면 순현가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순현가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나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좀 이따 우리 수익성 지수를 할 텐데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드는? 네,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는 게 유입과 유출이 같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의 뜻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쓴다? 내부 수익률을 씁니다. 내부 수익률. 그럼 어떨 때 투자하느냐? 이 내부 수익률법은요,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내부 수익률을 먼저 딱 구해가지고 이거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요. 요구 수익률하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크잖아? 그럼 이건 투자해도 되겠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작잖아요? 그러면 투자 안 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먼저 구해. 내부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언제 투자하느냐?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해. 순영가법은 순영가하고 뭐하고 비교해? 0하고 비교해. 순영가법은 순영가하고 0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두 개를 비교하는데 어떨 때 투자한다? 내부 수익률이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합니다. 반대로 내부 수익률이 작잖아요. 그럼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투자 기간. 자, 네 번째. 내부 수익률을 보면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전에 확정 미리 안 해놔도 돼요. 할인율로 뭘 쓰니까? 내부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니까 요구 수익률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네 가지 아시면 됩니다. 우리 이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수익성 지수법. 자, 수익성 지수법 먼저 수익성 지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하고 있는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은 유의배기 평가와 유출액 평가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유의배기 평가에서 유출액 평가를 뺀 게 순영가법. 유의배기 평가와 유출액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즉 내부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그거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뭐냐? 유의배기 큰지 유출액이 큰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눠봐도 알 수 있거든요. 유의배기 평가에서 유출액의 평가를 나눈 거예요. 나눈 거. 뺀 게 뭐였고요? 순영가. 나눈 게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 별거 없어. 자,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겠어요? 분모가 유출이 되겠죠? 분모가 유출액이 되겠죠? 분자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유출액의 평가에 대한 그렇죠. 시험에 다 그렇게 물어봐요. 수익성 지수란 유출액 평가에 대한 유입액 평가이다. 근데 이걸 유입액 평가에 대한 유출액 평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수익성 지수란 유입액 평가에서 유출액 평가를 나눈 거다 그래야지 유출액 평가에서 유입액 평가를 나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 유입액 평가 나누기 유출액 평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입액 평가를 유출액 평가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어떤 표현을 쓸지 나도 몰라. 그럼 그때도 국어니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 봐보세요. 자, 분수로 나오는 거는 분자가 분모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진짜 내가 자주 얘기했죠. 그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유입액 평가가 유출액 평가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도 됩니까? 된다. 그런 말들 알아놔야 돼요. 시험 그런 걸 물어봐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법을요, 영어로는 PI, Profit Index라고도 그러고, BC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영어를 정리하면, BC 비율 나오면, 수익성 지수구나, 이렇게 아세요. 이 B가 뭐냐면, Benefit, 이익이란 뜻이고, C가 코스트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편익, 비용 비율. 편익, 비용 비율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자에 따라서 수익성 지수법이라 그러지 않고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그걸 수익성 지수구나. 이렇게 아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재정학에서는 요 용어도 많이 쓰거든. 우리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지수라 그러지만 재정학자들은 요 말도 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씁니다.
요구 수익률. 자, 세 번째. 그럼 어떨 때 투자하느냐? 유입액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커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유입액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네, 투자 기각입니다. 네 번째는 요구 수익률을 미리 확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확정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될까? 그 확정해야지. 할인율로 뭘 쓰니까. 요건 제가 안 적어도 아셔야 돼요. 두 개 쭉 해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요구 수익률 사전에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 세 가지 다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순영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이나 판단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잖아요. 판단하는 근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의 분석 결과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유입액의 현가가 유출액 현가보다 커. 그럼 순영가 0보다 크다 나오겠죠? 그럼 수익성 지수 어떻게 나오겠어요? 1보다 크다고 나오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결국 다 투자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 자, 외우려고 그러지 마.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다시.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분석 결과가 어떻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 분석 결과가 똑같아요. 왜? 판단 기준이 같으니까. 판단 기준이 같으니까. 그러면 순영가법으로 투자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써도 어떻게 나올까요? 투자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성 지수법을 써도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시험에서는 순영가법으로 투자안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내부 수익률법으로도 투자안을 선택하라고 나온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순영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순영가가 0보다 작다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그렇지. 순영가가 0이야.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 수익성 지수는 1이다. 그렇지. 1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중요해. 아셔야 돼. 그럼 그걸 막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이 세 가지 종의 분석 결과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판단 기준이 같으니까.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이런 말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다시 교재를 봅니다. 327페이지에 내부 수익률법인데요. 자, 기억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 예상된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아요? 그래서 순영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해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의 특징, 할인율로 뭘 쓴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또 체크해 드릴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니까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확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넘겨볼게요.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수익성 지수법은 기억에 수익성 지수의 의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그죠? 거꾸로 적으면 안 돼요. 거꾸로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즉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를 말한다. 맞습니까? 자, 그 공식 보니까 거기 BC 이렇게 적어놨죠.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 그런다고요. BC 비율이라고도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도 보면 동그라미 3번에 편익 비용 비율, BC 비율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네. BC 비율 그래도 수익성 지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네네. 할인기법이네. 할인기법이네. 할인기법. 자, 요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기본적인 거. 자, 그 밑에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순영가가 플러스다. 순영가가 플러스라는 거는 순영가 0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겠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죠. 투자 가치도 시장 가치보다 크다 나옵니다. 다 투자한다는 내용이잖아.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영가 0일 때는 같고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같다. 맞습니까? 네, 그 별표 2개 합니다. 핵심 정리. 시험에 예전에 잘 안 나오고 최근에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둔다. 나오면 어렵다. 어렵다기보다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지금 이제 같이 하니까 알아듣는데 시험장 가서 지문으로 쫙 나오잖아요.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뭐 할 거냐? 자, 제가 아까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분석 결과가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고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부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순영가가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잘 물어봐요. 잘 물어보고 어떨 때 투자합니까? 잘 물어봐요.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거야. 제가 지금 적는 거. 단일 독립투자인 경우에 세 분석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을 순영가법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순영가법으로 썼더니 0보다 크다고 나와. 그럼 내부 수익률을 쓰면 어떻게 나온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고 나와요. 수익성 지수를 쓰면요 1보다 크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단일 투자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단일 독립 투자일 때는. 그런데 상호 배타적 투자 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자 자, 이런 상호 배타적이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선택이야, 선택. 상호 배타적은 다 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우선순위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경우에는 세 분석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세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요 말 자체를. 자,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단일, 독립투자일 때는 분석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동일하다. 하지만 상호 배타적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자일 때는 이 세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야.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얘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일단. 자, A 투자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할 줄 아는 것들이야. 이거를 막 공부라 생각하고 시험을 본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투자할 때 다 이렇게 합니다. 자, A 투자안이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이 있어요.
그런데 순영가가 있고 내부 수익률이 있어. 자, A 투자의 순영가가 1,000원, B 투자의 순영가는 1,500원, C 투자의 순영가는 1,200원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자, 이 A, B, C 투자안이 서로 독립적이야. 독립적. 그럼 독립적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자 선택은, 투자 행동을 어떻게 하렵니까?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A, B, C가 서로 관계가 없고 다 별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B에? 왜요? A는 투자하면 안 되나? 독립적이라는데 A에 투자하면 1,000원 벌어, B에 투자하면 1,500원 벌어, C에 투자하면 1,200원 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개 다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게 독립투자 그런 뜻이에요. 독립투자할 때는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다 투자해도 돼. 네? 자,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6%야. 요구 수익률이 6%.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까 막 실컷 얘기했는데 다 잊어먹는 거야 봐. 적용을 못해.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그렇지, 커야 되겠지. 수년과 연구에 커져 나왔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8%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써도 투자하라고 나오죠. 투자하라고 나와요. 자, B 투자는 만약에 10%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요구 수익률이 크니까 투자하라고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C 투자도 크다고 나오겠죠. 그럼 이게 하나하나씩 떼서 보세요. 수년가 0보다 크니까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 크지? B도 보니까 수년가 0보다 크니까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크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독립적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 투자해라. 다 투자해라. 그게 독립투자의 뜻이야. 별개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택에 문제가 따를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다 투자할 돈이. 그게 상호 배타적의 대표적인 예야. 그러면 많이 시험에 상호 배타적 투자이라 그러지 않고 투자자의 예산이 제한적이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은 결국 뭔 말입니까? 그래, 다 투자할 수 없다는 뜻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상호 배타적 투자라는 말을 써, 우리 시험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수준 높고 다른 시험에서는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투자자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가용 예산이 제한적이다. 그 말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상호 배타적 투자입니다. 상호 배타적 투자이야. 그럼 순영가법에서 뭘 선택해야 돼? 1,500원 제일 크죠, 순영가가.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결과가 다를 수 있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영가법을 썼더니 B 선택하라고 나왔는데 내부 수익률법을 썼더니 그래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 뭘 따라야 될까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잖아. 다를 수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영가법을 따라라. 순영가법을 따른다. 됐어요? 자, 시험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 C 투자의 순영가가 마이너스 500이야. 순영가법을 쓴다 그래 볼게요. 순영가법을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C는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상호 배타적 투자인 경우 여러 투자안 중에서 순영가가 0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선택한다. 맞아요? 그래 말로 쫙 적는 거야.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이야. 보면 알아. 근데 그걸 글로 적으면 몰라. 글로 적으면 모르는 거야. 글로 적으면. 왜? 글을 많이 안 읽거든. 여러분 독서를 많이 안 한 게 이때 다 드러나.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말로 하면 잘 알아듣는데 글로 적으면 몰라.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영어로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이 왜 못 알아들어? 대화 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말로 하면 대화 돼요, 안 돼요? 되지? 자, 근데 그거를 수준 높은 글로 적었어, 이제. 똑같은 영어인데 한국어로 적은 것도 아니고 영어로 그냥 글을 적어놨어, 이렇게. 뉴스위크나 타임지나.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약간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 우리 아무리 지식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대화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그거를 글로 조금 이렇게 문맥을 다듬어가지고 수준 높은 단어를 구사해가지고 문장을 적어내면 읽어요, 못 읽어요? 글자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문맥이 파악이 안 돼.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모른다니까. 그건 왜 그러냐? 글자를 우리가 많이 안 봐서 그래. 말로만 자꾸 하고. 그럼 내부수익률법은요, 만약에 내부수익률법 여기서 만약 이게 4%야. 내부수익률이 4%야 여기가. 그럼 내부수익률법도 상호 배타적일 때 어떻게 할까요? 맨 먼저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것 중에서, 맞아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돼? 가장? 그래, 그렇지. 그럼 수익승수법은 상호 배타적 투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그렇지, 1보다 큰 것 중에서 수익승수.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런 말들을. 글로 보고 하려고 그 뜻이야, 그게. 네? 이 상호 배타적 투자, 예전에는 요 정도까지만 나왔다니까. 근데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 투자를 어떻게 선택한다는 게 글로 쫙 이렇게 나와. 근데 보면 별거 아니야. 다 알잖아, 봐. 자, 순영가법, 상호 배타적 투자입니다. 순영가가 0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 순영가가 가장 큰 거를 선택한다. 당연한 얘기지. 내부수익률법은 기본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큰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걸 선택해라.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것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수익성지수가 제일, 그렇죠.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잘 알아두세요. 또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 지우지 말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